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접속사 넘버 2, who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접속사 넘버 1에서 what에 대해서 두 번의 강의를 했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who에 대해서 제가 두 번의 강의를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 관계대명사 who를 강의할 겁니다. 자, 평상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강의 잘 들어보시고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관계대명사를 다른 말로 우리가요, 형용사절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앞에 위치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형용사라고 하죠. 근데 이 관계대명사 절은요, 한 개짜리 형용사가 아니라 그 안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절 형태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 중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절 접속사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who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who. 자, 지금 보시면요, 자, 1번과 2번 이렇게 문장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때 이 학생이 남자 학생인지 여자 학생인지 모르니까 여기 두 번째 문장은 he or she라고 제가 쓴 거고요. 자, 그리고 lives라는 자동사가 오고요. 그다음에 in Japan이라는 전치사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앞에 위치한 student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he or she가요, 겹치는 거예요. 겹칩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이걸 and로 합치는 거죠. and로.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바로 3번 문장이에요. 단순히 and로 연결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은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접속사하고 요 대명사 있죠?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을 시켜요. 왜? 이미 앞에 있는 이 학생이 바로 he or she잖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해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만드는 거죠? 그것을 바로 who로 바꾸는 거죠. 즉, 단어 두 개 안 쓰고 단어 한 개만 쓰겠다.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간단하게. 언어의 경제성.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도 좀 더 간단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요, 열심히 배워서 편하게 쓰려고 열심히 배우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건요, 이 관계대명사 who는요, 사람을 뜻하는 사람 명사만 수식한다는 거예요. 사람 명사.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위치하는 명사, 그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 앞서 위치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4번입니다. 4번이요. 지금 이 문장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요. 그래서 WH 단어는요, 평소문에 들어가면 기본 기능이 접속사예요. 자, 동시에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동사 knows의 주어는 바로 Mr. 조. 그러면 두 번째 동사 lives의 주어는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위치한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who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who는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니까 무슨 절?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하는 거죠. 학생은 학생인데 어떤 학생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특성, 관계대명사는요, 한국어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의문사 who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의문사 who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죠.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라고 번역이 돼요. 하지만 영어의 모든 관계사는 한국말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 풀 때요, 한국말로 해석해서 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한국말로 1대1로 대응되면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영어하고 한국말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석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예문 한번 살펴봤어요.
이번엔 두 번째 예문입니다. 첫 번째 예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1번, 2번, 3번, 4번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1번,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었어요. 두 개의 문장. 자, 이때 the person도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 제가 he or she라고 이렇게 같이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되게 불편하죠, 벌써. 자, 처음에는 이 두 개의 문장을요. and로 합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문장이 바로 3번 문장이죠. 그 사람이 금메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니까 자, 그는 경주에서 승리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 앞에 언급된 the person하고요. he or she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같은 걸 반복하는 거 우리 싫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접속사 and하고요. 대명사를 갖다 결합시켜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거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의 기능은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죠. 접속사이자 대명사.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바로 뭐가 되죠? 바로 4번. 지금 보시면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시죠?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죠. 자, 동시에. 자, 원의 주어는 뭐예요? 바로 who가 주어죠. 그래서 이 who를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뒤에 있는 received의 주어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person이 주어죠.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어떻습니까? 그 경주에서 승리한 그 사람. 자, 그 사람이 뭐 했다? 금메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 꾸미니까 다른 말로 무슨 절? 형용사절. 자, 그리고요. 형용사들은 전체 문장에서는 어떨까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죠.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who won the race를 갖다가 지워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완벽해요. 왜냐면 형용사절은요. 그냥 덩치가 큰 형용사예요. 문장 안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보세요. the person 주어, received 동사, 그 뒤에 gold medal까지 목적어까지 완벽하죠.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절은 뭐다? 수식어다.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같은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는 한국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who는 앞에 위치한 사람 명사, 사람 선행사만 수식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관계 대명사 who의 쓰임새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더 빠르게 신속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 학생분한테는 유리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에 대해서 예문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예문은 또 우리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지금 제 강의를 시청하고 있다면 잠깐 화면을 멈춰둔 상태에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주어진 문장에는 동사 몇 개 보이세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보이십니까?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근데 보기 네 개가 전부 다 접속사예요. WH 단어들은 평소문에 들어가면 기본이 뭐다? 기본이 접속사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빈칸 앞에는요. 사람을 뜻하는 선행사, woman이 있네요. 그리고 동사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who로 갈 수 있었죠. 그럼 나머지는 왜 오답이냐? whose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니까 보통 뒤에는 명사가 곧바로 쫓아와야 되는데요. 빈칸 뒤에는 뭐가 있죠?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se는 구조적으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요. 참고로 whose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where는 어떨까요? 자, where는요. 접속사이자 부사예요. 부사. where는요. 관계절을 만들 때는 관계 부사,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 부사입니다. 근데 이 빈칸은요. 단순히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만 하면 안 되죠.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all이라는 녀석도요. 물론 이제 call의 과거 형태죠. 자, called라는 요 동사도 앞에 주어가 필요한데 이 빈칸은 바로
빈칸 뒤에 위치한 이 call이라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사는 어때요? 부사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래서 where는 관계절을 만들 때는 관계부사,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 하지만 부사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으니까 탈락이다. 자, 그 다음에 which는 어떨까요? which는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만 쓸 수 있는데요. 빈칸 앞에 위치한 선행사는 사람 명사였죠. 자, 그래서 which는 탈락이다.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후로 갑니다. 사실 답이 A일 때 A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공통된 품사는 전부 다 접속사다. 하지만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하는 뭐가 답이다? 바로 후가 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자, 그 이유는 수식하는 선행사가 사람이었고 동사가 두 개가 있었다. 하지만 이 빈칸은 무슨 역할까지 해야 된다? 빈칸 뒤에 위치한 이 call이라는 이 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한다.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뭐다? 바로 대명사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은 후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호주 같은 경우 소유격이죠. 소유격은요, 뒤에 보통 명사가 쫓아와야 되는데 빈칸 뒤에는 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호주는 탈락이다. 자, where는 접속사이자 부사다. 자, 부사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where도 탈락이다. 자, which는 선행사가 뭘 때 쓴다? 사물 때 쓴다. 하지만 빈칸 앞에서 수식받는 명사는 사람 명사였기 때문에 사물 명사가 아닌, 그렇죠? 사람 명사였기 때문에 사물을 꾸며주는 which는 탈락이다. 즉, 이 문제 역시 한국말 해석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의 문장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개의 문장. 처음에는 단순히 이걸 and로 합치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바로 세 번째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장. 자, 근데 우리는 같은 얘기 반복을 싫어하죠. 여기는 the woman과 여기 and 뒤에는 she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는 접속사 and하고 she를 합쳐서 관계대명사 한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단어 두 개 안 쓰고 단어 한 개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같은 얘기를 전달할 때 간단하게 쓰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문장이 바로 뭐다? 바로 4번 문장인 거죠.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바로 그 문제예요. 정답이 후였잖아요. 동사 두 개 연결하면서 이 called라는 동사의 무슨 역할까지 한다? 주어 역할까지 한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who를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 이걸 바탕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다른 문장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또다시 멈춰주시고 잠깐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풀었다고 치고요. 자,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네요. 영어 문장에 동사 두 개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럼 접속사 아닌 것부터 지우셔야죠. WH 단어 두 개가 있네요. 둘 다 접속사가 될 수 있죠. 근데 정답은 뭘까요? 당연히 정답은 후겠죠. what은 왜 안 될까요? 제가 what을 한번 써볼게요. 앞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what에 대해서 강의를 제공했죠. what은요, 평서문에 위치하면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그럼 보세요. 빈칸에 what이 들어가면요, 빈칸 what부터 the proposal까지가 전체 문장에서 명사절로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왜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요, the consultant 주어, has 타동사, 그 다음에 extensive knowledge 목적어 해서 완벽한 구조예요. 이미 제가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자체가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빈칸에 what을 넣어서 빈칸부터 proposal까지가 주어, 목적어, 보어를 하는 명사절로서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at은 탈락이죠. 그래서 what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요, 제가 앞서 제공했던 what에 대한 그 두 개의 강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후로 갑니다. 자, 분명히 수식하는 선행사는 뭐였죠? 수식하는 선행사는 앞에 사람 명사였죠?
그래서 여기다 who를 넣어요. 뒤에 곧바로 동사가 있는데요.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 이 who가 대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요. 동사 두 개를 연결하면서 동시에 submit이라는 동사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능이 복합적이죠. 여기다 who를 집어넣으면요. 빈칸 who부터 the proposal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죠. 전체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절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요.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분명히 문장에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가 필요했다. 보기 4개 중에서 접속사 아닌 거 지운 상태에서 접속사 2개가 있었으나 what의 경우 평서문에 위치하면 무조건 무슨 절? 명사절. 하지만 the consultant has extensive knowledge가 이미 완벽한 구조였기 때문에 빈칸에 what이 들어가서 명사절로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what은 탈락. 정답은 뭐로 간다? 정답은 who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떨까요? 그 제안서를 제출했던 바로 컨설턴트, 그 컨설턴트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who는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한국말로 해석하려고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때 who는 단지 문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뜻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원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이 컨설턴트도 여성부인지 남성부인지 우린 몰라요. 처음엔 뭘로 합친다? and로 합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문장이 바로 세 번째 문장이죠. 세 번째 문장. 자, 근데 이때 뭐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이미 앞에 명시가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관계 대명사로 만드는 거죠. 단어 2개 안 쓰고 단어 1개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등장한 문장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었던 바로 그 문장이죠. 이때 who는 동사 2개 연결하면서 동시에 submit의 무슨 역할? 주어 역할까지 한다. 대명사 주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동시에 who 이하의 역할은 뭐였죠? Who submitted the proposal? 자, 이곳의 역할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사람 명사. 자,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만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명사를 꾸미니까 뭐라고 한다? 우리가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형용사절 접속사는 덩치가 큰 형용사다. 사실상 수식어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우리 학생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걸로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사전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거기 또 다른 예문이 있잖아요. 사전에 있는 예문이 정말 좋거든요. 더더구나 우리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다뤄봤고요. 자, 우리 학생들, 우리는 왜 뭔가를 열심히 하죠? 그것이 공부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이유는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도 조금은 후회가 남겠죠. 그래서 최대한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해지려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학생분들이 뭔가 준비하는 게 있고 그 가운데 영어가 너무나 필요하고 심지어는 나는 토익 점수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것도 고득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원어민들이 똑똑해서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늘 영어를 많이 접하니까 그렇죠? 익숙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대신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좋은 영어 표현을 많이 보면 되겠죠? 그 좋은 영어 표현들은요. 정말 사전에 너무너무 좋은 예문이 많아요. 오늘 제가 제시하는 이 후에 대한 강의 듣고도 정말 뭔가 목말라서 우리 학생들이 막 사전을 막 뒤지면서 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폭넓게 학습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다음 시간 이 후에 대한 강의를 이제 두 번째로 또 할 텐데요. 자, 그때 후는요. 관계대명사 후가 아니라
의문사 후를 다룰 거예요. 근데 그 의문사절이 문장 속에 들어오면요, 일종의 명사절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뤘던 관계대명사 후와 다음에 다루게 될 후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즉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후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강의도 꼭 기대를 해주시고 그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다들 힘내세요. 화이팅!